XRP에 얽힌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이 거대한 질문을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억 달러.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던지는 미스터리죠. 이렇게나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는데 가격은 왜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그 답을 데이터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더 큰 그림을 좀 봐야 합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폭풍 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쳤는데요. 미 연준은 금리를 묶어뒀죠. 이란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올해 딱 한 번 정도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막 피하려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돈의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에선 자금이 2% 넘게 쑥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바로 금이나 은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로 바로 이 지점에서 XRP만의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장 전체를 뒤덮은 이 공포 분위기,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 숫자 14억 달러를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전반적인 공포 분위기랑은 완전히 반대로 XRP 현물 ETF 상품으로는 이만큼의 돈이 꾸준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총액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진짜 큰 손들, 주요 기관들이 정말 조용히 XRP를 사모으고 있는데 그 규모가 벌써 1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대체 뭘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기관들이 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쓰이고 있느냐? 보세요.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자산, 이게 무려 8억 달러 워치인데 이게 XRP 레저 위에서 토큰화가 됐습니다. 이건 XRP가 그냥 사고 파는 투기 자산을 넘어서서 실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 소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의도적인 걸 수 있다는 거죠. 강력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격을 꾹꾹 눌러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어오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잠재적인 가격 폭발을 바로 앞두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시장의 치열한 전투 상황은요, 차트 위에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확 그려지실 겁니다. 1.37달러. 여긴 상승에 베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짓는 그런 구간이에요. 반대로 1.42달러는요.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들. 이 사람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오히려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진짜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꼬이면서 하락 추세구나 하는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면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는 하락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락의 힘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엔 위쪽으로 뻥 하고 터져나가는 걸 암시하는 대표적인 반전 신호거든요. 다른 보조 지표들도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RSI 지표는 32, 이건 너무 심하게 팔렸다는 과매도 신호고요. MACD를 보면 하락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는 슬슬 올라가려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짐이 나타나는 거죠. 곧 추세가 위로 바뀔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데이터를 싹 모아서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 바로 강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강세 시나리오에 따른 게임 플랜은 아주 명확합니다. 1.31달러에서 1.33달러 사이를 가장 좋은 매수 구간으로 보고요. 1차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숏스키즈 유발 지점 1.42달러. 그리고 이걸 뚫어내면 최종적으로는 다음 저항선인 1.50달러까지 보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모든 분석이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항상 생각해둬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하니까요. 만약 우리의 분석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플랜 B, 바로 이겁니다. 이 방어 전략이 발동되는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4시간짜리 캔들이 1.27달러 밑에서 마감될 경우 그때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일단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장을 다시 보는 거죠. 그 다음엔 1.25달러 근처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재진입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핵심,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죠. 그럼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오늘 분석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핵심 데이터 기억하시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XRP 현물 ETF로 들어온 누적 자금 총 얼마였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14억 달러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결국 오늘 이 모든 분석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단기적인 가격 하락, 이 감정의 안개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뒤에 숨어 있는 14억 달러라는 명확한 데이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차트와 숫자들 속에서 찾아낸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